2차전지 양극재 기대주죠. 포스코 퓨처엠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소개해 드린 지가 좀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주가 분석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극재 업체 주가 수준과 비교를 해 봄으로써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공급 계약 및 실적 전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캐파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대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공급 계약 물량이 캐파 대비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캐파가 앞으로 얼마나 남을 것 같고 추가 수준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네, 먼저 주가 수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가 수준은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고요. PER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순이익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여야 한다. 이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으로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직전, 즉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 시점이 바로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주가 대비 최근 주가 수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7월에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종목의 PER 수준을 보면요. 30에서 40 정도 수준이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PER 수준이 꽤나 올라왔네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익 전망치도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더욱 상승을 하면서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실적 기준이고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네, 작년 7월에는 다른 종목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3, 4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PER 수준을 보니까 거의 2배나 되네요. 이건 무슨 의미냐? 주가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다. 뭐 대비?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PER이 100 정도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PER은요. 2023년 실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쩌면 2023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업계의 종목들 중에서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얘기는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 대비 올해 시장에서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다. 즉 실적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장은 아마도 23년 말 실적 기준이 아니라 24년 또는 그 이후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 눈치를 채셨죠?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PEG는요. PER 절대적인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감 대비 PER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 PER 수준 크게 높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EG 수준을 한번 볼까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는데요. 성장률, 성장 기대감이 2배야. 그렇다면 PER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7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PEG 수준을 보면요. 대략 한 0.8 정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1.2 정도로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자, 지난 7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과 비슷한 수준 0.8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의 PEG 수준을 보니까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1.2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PER만 봤을 때는 거의 2배였는데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다른 종목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서 말이죠.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시장이 정말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밸류에이션 할 때마다 참 느낍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꼭 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섣부른 밸류에이션으로 크게 주가를 오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단지 공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의 조언을 구해가면서 밸류에이션을 꼭 하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적절한 수준이구나, 다른 종목 대비 비슷한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네, 평가를 해보면요, 시장은 장기 성장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PEG는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본 거니까 말이죠. 단지 올해 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왜 다른 종목 대비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 계약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PEG 밸류에이션상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실적은 어떻게 될지 공급 계약 및 실적 전망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요, 2022년에 10만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30년까지 61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계약별 물량을 추정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물량들을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 하나하나 캐파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요. 첫 번째 계약 소식은 작년 5월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8조 계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9년간 공급하는 계획이고요. 총 26만 톤인데요. 그래프에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바닥에 깔리는 물량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잘 보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저는 허공만 보이는데요. 옆에 PC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옆에 PC 한 대 놓고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옆에 뭘 보는 거야? 질문하시는 구독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화면 보고 있습니다. 8조 이 계약건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살짝 깔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약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건이고요. 2022년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그 계약건이었어요. 13조 8천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겨우 3년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연 실적 기여가 상당히 큽니다. 앞서서는 9년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9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누기 3만 하면 됩니다. 연간 실적 기여가 상당히 커서 2023년 캐파의 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에도 계속 보시면 2024년 20만 톤 중에 거의 또 반을 이 계약 물량이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거의 3분의 1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연실적 기여가 상당히 크다. 단일 공급 계약건으로도 상당한 규모이지만 3년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연실적 기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고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이래서 공급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2023년 거의 캐파가 다 차게 됩니다. 이 계약건으로. 그리고 2024년 역시 거의 다 캐파를 채우게 되고요. 2025년까지 반 넘게 이 계약건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해서 그 그래프에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게 10년간이나 그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무려 4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공급하면서 연실적 기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워낙 남은 캐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본 계약건으로 거의 캐파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이나 돼야 좀 여유가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계약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 공급 계약건이고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공급하게 되고요. 총 49만 톤으로 평가됩니다. 이 계약건으로 올해 물량 이제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4년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내후년이나 돼야 약간 캐파가 여유가 생깁니다. 역시 뭐 별로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26년이나 돼야 이제 추가로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공급건까지 해서 이렇게 캐파를 거의 가득 메우는 상황이 됐는데요. 2025년까지 풀캐파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분야는요, 아주 장기 계약을 해요. 그래서 2030년, 2033년까지 계약건들이 있고요. 앞으로 장기 계약건들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실적 전망 해볼까요? 실적 전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까지 한 후에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1, 2년 실적 전망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대략 한 5년 후인 2027년까지 실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5년 후까지 상당히 가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꽤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내년에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더더욱 잡히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양극재 단가 역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한 물량들 있잖아요. 물량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가하는 물량이 단가 하락을 커버하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여전히 그 실적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은 이 단가도 회복되면서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물량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2025년에는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2025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략 한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의 그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인데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계약된 물량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정도 수준의 단가만 고려하더라도 17조 원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공급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은 계속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캐파 역시 거의 다 채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을 해서요. 그 물량도 지속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결국은 2027년에 매출 23조,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 순이익 1조 2천억 원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은 얼마나 되나 보면요. 순이익 성장률이 평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31%로 전망됩니다. 이 31%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장기 계약은 장기 실적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이 가시적인 장기 실적은 장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보통은 1년 정도 후의 실적을 전망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장기 실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7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실적 전망을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PEG 밸류에이션은요, 1일 때가 적절한 주가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0.5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 매수를 권장하고요. 1.5가 넘어간다, 고평가됐다, 매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PEG 밸류에이션 1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자,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죠. 따라서 성장률의 PEG를 곱하면 목표 PER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성장률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성장률이 적용됩니다. 31.5%의 성장률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27년까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적절 PEG 1 적용을 해서 목표 PER 31.5 도출됩니다. 순이익, 2027년 순이익
1조 1,600억 원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앞서서 했고요. 그리고 목표 PER 앞서서 31.5 도출을 했습니다. 역시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순이익의 PER 곱하면 목표하는 시총 구할 수 있습니다. 36조 4천억 원 도출되고요. 목표 시총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7만 원입니다. 현재 30만 원대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가해 보면요, 현재 주가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PER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다른 종목하고 비슷한 수준을 1.2로 비슷한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파른 상승이 예상돼요. 그렇다면 주가가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PEG 밸류에이션상 보여줍니다. 이때 차별화 포인트는 가장 빠른 IRA의 대응, 그리고 가장 완벽한 풀 밸류 체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은요, 앞선 그 종목 분석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